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15%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최대 50%까지 간다. 트럼프가 또 한번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EU, 중국, 일본까지 이번 주말 사이 발표된 엄청난 관세 뉴스 핵심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장소는 스코틀랜드였고요. 주체는 트럼프 대통령과 EU 집행위원장 폰 데어 라이엔이었습니다. 양측은 미국이 EU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트럼프는 가장 큰 무역 합의라고 주장했고요. 유럽연합은 15%는 결코 낮지 않지만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죠. 이제 15%가 글로벌 기본 관세선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중국 무역 휴전 과연 연장이 될까요? 미국과 중국이 기존 관세 트루스를 3개월 더 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소는요, 스톡홀름 무역회담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트럼프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다음 관세 통보서 발송 대상에 200개국 이상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캐나다, 인도, 유럽연합 등 모두 대상이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일본과의 새로운 무역 합의를 통해 5,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일본산 제품에도 15% 관세 적용. 하지만 그 투자금 일부는 TSMC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죠. 트럼프는 관세를 때리면서도 동시에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 육성까지 연결하고 있는 셈입니다. 친미 투자하면 유연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트럼프는 4월에 모든 국가에 10% 기본 관세를 예고했었는데요. 이번에는 15에서 50% 범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협조적이면 15%, 까다로우면 35에서 50%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 부품 쓰고 살아남고 안 그러면 고율 관세에 맞습니다. 고율 관세에 두드려 맞습니다. 자, EV 섹터주는 금요일장 리비아는 플러스 1%, 테슬라는 플러스 3%, 루시드는 마이너스 2% 하락하면서 종가는 2.92불이었고요. 장중 저점은 2.86불, 고점은 3.01불이었습니다. 오후 2시에서 3시 급락 후 반등했지만 결국 3달러 돌파는 실패했습니다. 장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2.96불까지 상승하면서 플러스 1.37% 반등하였네요.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에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매수폭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는 매수가 약간 더 많았네요. 7월 중순 양봉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폭발했고요. 하지만 곧바로 음봉, 윗꼬리 캔들이 등장하면서 전형적인 하락 반전 캔들 패턴이 출현했습니다. 현재는 3달러 돌파 시도를 실패했고요. 2.85불에서 2.9불대 매물벽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속 거래량도 감소 추세에 있으면서 방향성이 참 애매모호해졌습니다. 향후 주가 시나리오는 어디로 움직이게 될까요? 상승으로 재도전을 시작하면 3달러 돌파는 가능하겠고 여기에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 예상 주가는 3.2불에서 3.4불까지 가능하겠고요. 조정이 지속될 경우 2.8불 붕괴 시에는 2.6에서 2.5불 테스트가 가능하겠습니다. 횡보 장세에서는 실적 전까지는 2.85불에서 3달러 박스권이 유지되겠네요. 현재 구간은 세력도 개인 투자자도 서로 눈치 보는 상황입니다. 실적 이전까지는 관망과 저점 매수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미국 대형 운용사 슈왑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자산 운용사죠. 슈왑이 운용하는 5개 ETF 펀드가 루시드 주식을 조용히 늘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유 수는 총 562만 주 이상, 직전 분기 대비 약 2.61% 증가했는데요. 지금 주가 기준으로는 약 1,645만 달러, 하나로 22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가장 많이 보유한 ETF는 슈왑 미드캡 ETF 약 311만 주, 그 다음은 대형주 ETF 약 113만 주, 그 다음에 SCHB ETF, SCHV, 스왑 1000 ETF 순이었습니다. 이들은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지만 이처럼 루시드 비중을 조금씩 늘렸다는 건 의미심장합니다. 한편 IMC 시카고는 다른 길을 선택했었죠. 보유 지분을 소폭 줄이고 풋옵션, 즉 하락에 베팅하는 옵션 비중을 늘렸었습니다. 이는 향후 루시드 주가에 대해 방어적 스탠스를 취한 걸로 해석이 되겠죠. 루시드는 얼마 전 우버와 누로와 함께 로보택시 2만 대 공급 계약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60% 폭등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부 차익 실현과 시장 조정으로 현재는 2.92불 수준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루시드의 주가는 요동치고 있지만 슈왑 같은 대형 기관은 묵묵히 비중을 늘리고 있다. 자, 아직 대세 상승의 신호탄은 아닐 수 있지만 기관들의 방향성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루시드는 사우디 국부펀드가 여전히 64%의 압도적인 지분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관들의 관심은 갈 것입니다. 슈퍼카를 이긴 SUV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3열짜리 전기 패밀리카 람보르기니를 발라버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루시드의 신형 SUV 그래비티 람보르기니 우루스와 포르쉐 카이엔을 드래그 레이스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살펴보죠. 미국의 유명 자동차 전문지죠. 카이엔 드라이버가 루시드 그래비티 드림 에디션을 트랙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4분의 1마일, 기록은 10.6초, 시속은 약 225km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매체가 테스트한 SUV 중 최고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다음 차량들을 모두 능가합니다. 람보르기니, 포르쉐 카이엔 터보 GT, 리비안 아로네스, BMW iX M60, 벤츠 EQE 등 고성능 전기 SUV들을 모두 이겨버렸습니다. 심지어 쉐보레 콜벳보다 0.1초 느릴 뿐, 그리고 시속 150mph 돌파는 콜벳보다 3초나 빠릅니다. 그런데 판매는 왜 이렇게 적을까요? 루시드가 SUV 생산을 2024년 말에 시작했는데요. 2025년 상반기까지 단 70대만 판매했습니다. 루시드 측은 생산은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죠. 퍼포먼스는 완벽한데 판매량이 문제라는 게 지금 루시드의 현실이지만 하반기부터 그래비티 생산량은 크게 늘 것으로 임시 CEO인 마크 윈터 호프가 이야기한 것을 지난 영상 등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루시드 그래비티는 슈퍼카보다 빠른 SUV 미래형 패밀리카의 대표 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죠. 고성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는 볼륨과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루시드는 정말 테슬라의 대항마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버와 누로 등의 협업 등으로 분명히 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